네,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때 시간을 좀 길게 했네요. 예, 그러니까 2교시 때는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3교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예, 3교시는 저기 10월 16일 그 2시에 오후 2시에 온라인 수업 저기 저 중간고사 예행 연습으로 대신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때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때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출석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 그래야 3교시 때 출석 결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1, 2교시만 오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2교시는 또 짧게 하겠습니다. 1교시에 길게 했으니까. 자,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제일 위에 저 박스 읽어볼게요.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앞에 제가 길라잡이 설명했었죠. 그래서 길라잡이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근에 이나 히,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피사능 전미사, 강세 전미사, 하다 없다가 결합하면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물론 하다 없다 같은 경우는 전미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지만 전미사의 원형을 밝혀 적음과 동시에 어근의 원형도 밝혀 적는 것이므로 하여간 다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다가 결합하면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다가 결합하면 원형 밝혀 적는다. 자,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전미사가 결합하거나 그리고 다른 전미사 이나 따위에 전미사 말고 다른 전미사 뭐 악이라든지 뭐 저기 뭐 하여간 다른 거 있었죠? 그 너머의 같은 경우에 그런 게 결합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제시한 전미사라도 원뜻에서 멀어진 어근과 결합한다면 그래서 원뜻에서 어근이 그러니까 그런 뒤에 있는 전미사가 뭐 이나 따위라도 앞에 있는 어근이 본뜻에서 멀어졌다면 원뜻에서 멀어졌다면 멀어진 어근과 결합한다면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그러니까 앞에서 길라잡이에서 배웠던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밭주법 19항 용언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명사 부사로 되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9항 읽어보겠습니다.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네요. 아래. 1번, 2번이 바로 명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3번, 4번이 부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바지,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벼훌치, 발음은 벼훌치로 납니다. 왜냐하면 티읕이 이를 만났을 때는 국외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벼훌치로 납니다만 쓰는 거는 벼훌다, 벼를 훑는 거예요. 훑어가지고 그거라고 그러죠. 탈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벼를 이렇게 그러니까 벼나무에서 벼란 열매를 털어내는 것. 그런 행위를 하는 도구가 바로 그 벼울치입니다. 벼울치. 그런데 벼 훑단다. 벼를 훑는 거니까 벼를 벼 훑다인데 벼훌에 이가 결합한 것이어서 그래서 훑다에 리을 티읕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림살이 쇠붙이 다 이가 붙는 것이므로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역금,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암, 만듦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미음이나 음이 결합할 때는 원형을 앞에 있는 거를 다 살려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가치, 굳이, 길이, 여기 명사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는 다르죠. 부사의 길이는 다르죠. 길이가 길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이제 명사로 사용된 거고요. 길이 보전하세 그렇게 얘기할 때는 부사로 사용된 겁니다.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둘 다 길이라고 적죠. 그거는 뒤에 이가 결합했기 때문에 부사로 쓰건 명사로 쓰건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많이, 실없이, 조이, 직구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 이가 뒤에 결합할 때는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기, 익히, 작기 이런 식으로 희가 붙어서 된 것도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그래서 어간이 본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아무리 이나 음이 결합하더라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것. 예, 이런 예외 규정이 하나씩 있다는 것 제가 저기 앞에 길라잡이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굽돌이, 예, 요게 굽돌다예요. 예, 굽돌이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저기 그 방을 보세요. 방. 예, 방 보시면 그 아래에 아랫부분 보면 장판이나 벽지가 이렇게 좀 잠깐 올라온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좀 요즘 집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장판이나 벽지를 약간 높게, 예, 그 그냥 바닥만 깔면 되잖아요. 바닥만 깔면 되는데 벽에 약간 기대게끔 해가지고 약간 높게 그렇게 그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굽돌이에요. 굽돌인데, 예, 그게 뭐 굽돌다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굽돌다라는 게 뭐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 원형 그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뜻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요. 본뜻이 뭐 뭐였던 것 같은데, 예, 이미 그 뜻은 다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을 비록 이가 결합하지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굽돌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다리가 달에서 왔대요. 우리 저기 다리 이거 좀 우리가 그 다리가 우리가 걷는 다리가 달에서 왔다는데 달다에서 왔답니다. 달다가 뭔지도 모르죠 지금. 예, 좀 뭐 중세국어나 이럴 때 사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국어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말입니다.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달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목걸이 있죠? 목걸이는 목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병은 목 디스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목이 칼칼할 때, 예, 그때 감기 걸렸을 때 편도선 붓고 그래서 목이 칼칼할 때 있죠? 예, 그럴 때, 예, 목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병을 바로 이제 목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걸다에서 왔대요. 예, 목걸다라는 말은 그게 그 목이 칼칼한 게 왜 걸단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목걸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목걸이 있죠? 그거는 목걸이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걸다가 있잖아요. 예, 걸다가 분명히 그 목에 거는 거니까 걸다라는 뜻이 살아있으므로 거기에 뒤에 이가 결합하는 거니까 그거는 목걸이, 액세서리는 목걸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목걸이는, 예, 목병으로 뜻을 사용되는 목걸이는, 예, 그거는 이제 원형에서 멀어진 거니까 목걸이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는 문열이, 코끼리, 걸음, 고름, 예, 다 원형에서 어간이 다 원형에서 어근이 원형에서 다 멀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은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해설 보시면 너비, 도리깨, 두루마리, 목도리, 빈털터리, 턱걸이 따위도 이 규정에, 예,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목도리 있죠? 예, 목에 도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뭐 도리다도 마찬가지고, 예, 다 원형에서 멀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에 이제 도는 건데 하여간 어쨌든 그 목도리 같은 경우에도 그 돌다란 뜻에서 왔다는 거를 사람들이 흔히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목도리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29페이지 보시면 참고 보시겠습니다. 굽돌이란 방 안벽의 밑부분이나 방 안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 이런 걸 가리킨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붙임 볼까요? 붙임 보시면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즉 이나 음이 결합을 해야지, 이나 음이나 히 이런 게 결합을 해야지 그 외의 것이 결합을 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번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귀머거리에는 귀먹다예요. 귀먹다에 어리가 결합한 겁니다. 어리라는 전미사도 있습니다. 귀먹다에 어리가 결합했으므로 이 역시 이나 음이 아니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귀머거리라고 적어주는 것이고요. 까마귀 있죠? 예, 그러면 깜다에 깜다에 아귀가 결합한 거예요. 우리 저기 그 아귀 있죠? 저기 바다에 사는, 예, 그 못생긴 저기 그 물고기, 그 입이 큰 물고기, 그거, 예, 그 아귀가, 예, 하여간 그 예쁘지 않은 동물한테 아귀라는 전미사를 붙이는 것 같아요. 하여간, 예, 그런 용어를 붙이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까마귀도 이렇게 생긴 게 그렇게 예쁘지 않지 않습니까? 좀
그 흉조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깜따에 아귀가 결합을 한 겁니다. 깜따에 아귀가 결합을 한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전미사 이나 음이 아니니까 까마귀라고,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 예, 이것도 이제 어가 결합한 것이고요. 뜨덕이, 뜻다에 어귀가 결합한 거네요. 마감, 막다에 암이 결합한 거고, 막에 애가 결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등등 이나 음 이외의 전미사가 결합을 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부사로 바뀐 것을 볼까요? 거뭇거뭇, 검따에 웃이 결합했군요. 전미사 웃도 있습니다. 예, 별 희한한 전미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웃이 결합해서 거뭇이 됐는데, 역시 이것도 이나 음이 아니니까 검웃이 아니라 거뭇으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예, 너무, 예, 도로, 뜨덤, 바투, 불긋, 비로소, 예, 비로소는 비롯에 오가 결합한 거네요. 이렇게 전미사 오도 있습니다. 오그더그, 자주, 참아, 이런 것들 다 이나 음이 아니므로, 저기 부사는 이나 희네요. 이나 희가 아니므로, 그러므로 저기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3번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을 보겠습니다. 예, 보면 남아, 부터, 조차, 예, 이것도 이제 뭐 아가 결합했고, 남따에 아가 결합한 거고, 남아는 붓따에 어가 결합해서 부터가 된 거고요. 조따에 아가 결합해서 조차가 된 것인데, 다 역시 이것도 뭐 이나 음이 아니므로, 이나 희가 아니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 부터, 조차 그렇게 원형 밝혀 적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해서 보시면 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저도, 예,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아래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29페이지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피하시고 1번 그녀는 휘황찬란한 목걸이, 자, 이거는 목걸다에 이가 결합한 겁니다. 예, 요거는 저기 우리 목병에 해당하는, 목이 칼칼한 그 목병에 해당하는 목걸이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그 이가 결합하면서 원형 그 본뜻 살아 있습니다. 목 거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목걸이 앞에 게 맞고요. 이외에도 금빛, 귀걸이, 예, 그 다음에 귀걸이가 있는데 이거는 귀에 거는 거죠. 예, 귀에 거는 거니까 그래서 귀걸이가 맞습니다. 예, 그 이가 결합했으니까 귀걸이가 맞습니다. 귀걸이 한 쌍을 걸고 다닌다. 자, 여러분 저 궁금하신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귀걸이가 맞을까요? 귀고리가 맞을까요? 예, 잠깐 보시면 귀걸이가 맞을까요? 귀고리가 맞을까요? 예, 요 두 개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예,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근데 귀걸이는 귀에 걸 수 있는 모든 것이 귀걸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액세서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귀에 이렇게 따뜻하라고 거는 거 있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귀에 이렇게 거는 것 다 귀걸이입니다. 그거. 예, 귀에 걸 수 있는 건 다 귀걸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위 개념인데 귀고리는 귀에 거는 것 중에 고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고리로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는 것, 예, 이 고리로 되어 있는 것, 요것만 귀고리예요. 이 고리가 붙은 겁니다. 고리. 예, 그래서 고리로 되어 있는 것, 둥근 것, 그걸로 되어 있는 것만 귀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걸이가 상위 개념이고요, 귀고리가 하위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뭐 여기 지금 문제 1번에는 귀걸이냐 귀걸이로 적어야 되느냐, 그거는 귀걸이가 맞고요. 이가 붙어서 귀걸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참고로 귀고리도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예, 갈음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예, 이거는 음이 붙었네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은 갈음이 맞습니다. 예, 앞에 게 맞습니다. 갈다에 음이 붙은 겁니다. 예, 바꾸는 것, 교체하는 것. 예, 갈다에 음이 붙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 다음에 탈노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을 쓰고 저 연극하는 거 있죠? 예, 그게 탈노름이에요. 그런데 놀다에 탈을 쓰고 노는 것에 음이 결합했으니까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탈놀음, 예, 음이 결합했으니까 원형 밝혀 적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참고로 만듦, 예, 뭐가 맞나요? 예, 이거는 이제 미음이 붙죠. 리을 뒤에는 이제 미음이 이렇게 뒤에 결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틈, 예, 그렇게 음도 결합할 수 있지만 미음이 결합했을 때도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면 틀린 겁니다. 만틈이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요건 틀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미음이 붙었을 때도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야 이게 맞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저기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이가 있고 높이가 있네요. 예, 뭐가 맞나요? 예, 이 결합했을 때 원형 밝혀 적는다. 그래서 높이 앞에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4번 발희가 있고 예, 발키가 있네요. 요거 희가 붙었을 때도 원형 밝혀 적죠. 예, 그래서 부사에 희가 붙었을 때 저기 용언에 희가 붙어서 그래서 그 부사가 될 때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발희 앞에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저기 표준 발음법과는 다르게 지금 발음하고 있습니다. 발희 이런 식으로 발음은 발키가 맞아요. 왜냐하면 저기 뒤에 그 기억하고 히읗이 축약이 되거든요. 축약이 돼가지고 키읔이 되기 때문에 발키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의 그 설명의 편의상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다르게 발음을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답안 보시면 목걸이와 목걸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발음을 다르게 한 겁니다. 목걸이가 맞습니다. 원래 발음은. 그런데 이렇게 그 목병이 걸린 거 있죠. 이거는 목걸다라는 게 뭐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뜻에서 완전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본뜻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비록 이가 결합했지만요. 그래서 목걸이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겁니다. 액세서리 목걸이는 목걸이였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기 도박 있죠, 도박. 뭐 참고로 저기 입이 있는 후과가 나오네요. 이거 설명을 할까 말까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뭐 이런 말씀도 드려야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은 입이 인 후과죠. 입인 후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입이 인 후과입니다. 이는 어디입니까? 이는 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 코를 얘기하고 인을 어디 얘기합니까? 인은 했을 때 여러분 목젖 뒤에 보이는 부분 있죠? 그게 그 인두예요, 인두. 거기가 인입니다, 인. 그래서 감기 걸리면 거기가 부어요. 거기가 좀 상태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이고요. 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목젖 위에가 후입니다. 목젖 그 부분 이제 후두라고 부릅니다. 후두. 그래서 거기가 이제 후입니다, 후. 그래서 입이 인후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박 있죠? 그 도박 아래 예를 보시면 이제 진도를 다시 나가겠습니다. 놀음과 노름이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요거는 이제 저기 노름이 맞아요. 도박할 때는. 왜냐하면 탈노름 할 때는 이제 노는 게 인식이 되는데 그 도박할 때는 큰 돈을 걸고 도박할 때는 이거는 너무 심하게 노는 거예요. 이거는 노는 수준을 이미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노름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노는 것도 좀 건전하게 놀아야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막 노는 게 거기 그 도박 같은 경우 너무 심하게 노는 거예요. 너무 그 정도를 넘어서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노름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아래 붙임 보시겠습니다. 붙임 보시면 1번 명사 콧뚜레 애 같은 이거는 저희 이나 음이 붙은 게 아니라 애가 결합했죠.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뒤에 게 맞는 거고요. 자, 부사 같은 경우는 참아 참다에 아가 결합했습니다. 아가 결합하면 원형 밝혀 적지 않습니다.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조사 시험이 쉬워서 꼴찌 조차 이게 조다에 아가 결합한 겁니다. 역시 전미사 이나 따위가 아니라 아가 결합했으므로 그래서 본뜻을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다. 자, 이제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수업할 시간이 한 뭐 12, 13분 정도, 그 정도 이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이제 1교시하고 그 전체 총합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글 맞춤법 20판까지만 하면 아마 시간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20판까지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군요. 자, 30페이지 이따 보시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20판. 이것도 이제 열심히 나가야 그 시간에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딴소리 안 하고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딴소리도 많이 하질 않았지만 명사에 이제 이가 결합했을 때 부사 명사가 되는 경우 이럴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이 20항의 내용이겠죠. 자, 한글 맞춤법 제20항 보시면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발음대로 쓰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1번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낱낱이, 예, 목목시, 예, 그 다음에 샅샅이, 앞앞이, 집집이, 예, 곳곳 플러스 이입니다. 이렇게 이가 결합했으므로 원형을 밝혀졌고 있습니다. 자, 2번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산발이, 곰배팔에 이가 붙은 거예요. 예, 곰배팔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참고에 나오지만 곰배팔이란 팔이 꼬부라져 붙어서 펴지 못하거나 팔뚝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뭐 팔이 이렇게 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되는 예,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팔이. 예, 그 다음에 그 뭐 이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92학번입니다. 92학번. 그래서 아주 까마득하게 이제 보실 텐데 참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그 마음은 청춘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참 금방 지나가는데 자 어쨌든 그 저기 그때만 해도 하여간 그6.25 전쟁, 예, 한국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저희 세대가 X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신세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받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옛날 구식의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팔뚝이 없는 분들이 예, 좀 가끔 예, 뭐 저도 많이 보진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뭐 총을 맞았거나 그래가지고 팔뚝을 잘라낸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곰배팔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이가 결합했으니까 곰배팔이 그렇게 예, 저기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입니다. 바둑이, 산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예, 그 손가락이 6개인 사람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에 손가락이 조그만 게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수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죠. 그래가지고 저기 패왕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거 되게 하여간 유명한 그 장국영이 나오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예,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육손이가 나와요. 맨 처음에 육손인데 그거를 이제 작두로 잘라내는 장면 거기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뭐 잔인한 영화는 아닌데 예, 처음 시작이 좀 예, 그렇게 충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육손인데 예, 그거 저기 이가 뒤에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이가 결합하니까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뚝발이, 절름발이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발을 이제 저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절뚝발에 이가 결합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서 절뚝발이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89년입니다. 이거 만들어진 지가 예, 그래서 한글 맞춤법 만들어지니까 89년이니까 그 예전에 이제 뭐 곰배팔이나 아니면 육손이, 절뚝발이 이런 걸 이제 그때 당시로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이 예, 그 현대보다는 좀 많이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들을 막 이런 걸 좀 약간 좀 무시하는 예, 그런 예들을 여기에 버젓이 이렇게 적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옛날에 만들어진 규정이니까 약간 좀 이런 소수자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없는 예,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붙임 보시면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예, 그래서 꼬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실하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게 예,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아까는 저기 소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수자가 아니라 그 장애인에 대한 예, 장애인들이 소수자는 아니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좀 말을 좀 고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저는 이제 공식적인 사람이고 공식적인 자리죠 지금 여기가 그 다음에 사람 수가 150명이나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예, 하여간 그런 말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운데 좀 실수를 한다면 약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예, 뭐 실수를 했다면 또 저한테 좀 메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수업할 때는 제가 좀 더 조심할 수 있겠죠. 시대가 마구 변해서 그래요. 예, 시대가 하여간 저희 살던 시대하고는 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 좀 맞춰갈 제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꼬락선이 보겠습니다. 꼴에 악선이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음어리가 붙은 것이고 끄트머리는 목에 아치가 붙은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기 이가 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겁니다.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실하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이런 예는 아래와 같이 더 있습니다. 고랑, 구렁, 끄트러기, 모가지, 사태고기, 소가지, 소댕, 오라기, 털럭 이런 식으로 고랑은 이제 고래앙이 붙은 거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가 붙지 않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모가치는 목세에 아치가 붙어서 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 규정을 적용하여 목사치로 적을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치는 전미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세에 아치가 붙으면 이거 원형 밝혀 적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치로 적어야 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 어원적인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여 또 발음 형태도 모가치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서 모가치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시의 기억 시옷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가치에 그 목시의 기억 시옷 그 목시라는 거를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형에서 멀어진 것이니까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니까 모가치라고 그냥 발음대로 관용적으로 옛날에 불렀던 대로 그냥 평소에 부르는 대로 관용적으로 모가치로 부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으로 값어치가 있습니다. 역시 어치 같은 경우가 원래 전미사입니다만 너무 전미사로 사용되기에는 너무 명사처럼 많이 사용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원래 이가 아니니까 값어치로 그렇게 써야겠군요. 값어치로 그렇게 써야겠습니다.만 어치가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사용되니까 요거는 이제 이 이외의 전미사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어치를 명사처럼 봐서 값 플러스 어치로 그렇게 적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값어치에서의 어치는 사전들에서 전미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본 규정을 적용하여 값어치로 적을 것이고 모가치의 경우와 같이 발음 형태를 취한다면 값어치로 적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푼어치, 10원어치, 100불달러어치, 1000엔어치, 만프랑어치, 10만 마르크어치 요즘은 다 유로로 통일됐습니다만 그러니까 프랑은 옛날에 그 프랑스 화폐 단위였고 마르크는 독일 화폐 단위였죠. 그러니까 다 옛날 말입니다. 89년도처럼 쓰이는 어치는 의존 명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치가 붙는 푼, 원, 값 등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즉 어치 같은 경우에 명사로 생각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원형의 뜻을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푼어치, 원어치와 같은 표기 형태의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예외적인 형식으로 다루어서 관용에 따라 값어치로 적는 것입니다. 벼슬아치, 반비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벼슬아치 같은 경우에는 벼슬의 아치가 붙은 것이고 반비다치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반비다치는 식모라고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집에서 밥을 해주던 분 있죠. 그런 분들을 반비다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반빗 플러스 아치 이렇게 어치나 아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붙을 때는 이게 명사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전미사입니다만 사실은 이거를 다 원형을 다 밝혀 적는 겁니다. 비록 이가 아니지만 전미사 이가 아니지만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 원칙적인 형식 목사치, 값어치, 벼슬아치, 반비사치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만 예외적인 형식 모가치, 값어치, 벼슬아치, 반비다치 이렇게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형식을 취한 것이다. 자, 31페이지 보실까요?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1번 부사에 짬짬이, 2가 붙었을 때 원형 밝혀 적는다. 그래서 짬짬이가 맞죠? 짬짬이가 아니라 앞에 게 맞습니다. 자, 2번 명사 보시면 외톨이, 요거 외톨에 이가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은 앞에 게 맞는 겁니다. 자, 외톨이가 밤에서 나왔다는 얘기 아세요? 밤. 밤 이렇게 밤가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벗겨보면 속에 밤이 원래 여러 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걔가 외톨박이에요. 외톨박이. 그걸 줄여서 외톨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것을 이제 쌍둥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하나가 있는 것도 있고 보통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개가 있어서 시끌벅적 오순도순 그렇게 이제 오순도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요 하나만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밤까지 속에 하나만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외톨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밤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 보시겠습니다. 무릎악, 무릎팍, 무릎팍. 자, 이거 이가 아니라 악이 붙었군요. 악이 붙었을 때는 원형 밝혀 적지 않습니다. 무릎팍 세 번째가 맞고요. 그 다음에
어치, 값어치, 이렇게 어치 같은 경우는 명사로 인식을 해서 그래서 앞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값어치라고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값어치라고 그렇게 발음을 값어치로 아니고 값어치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어치가 뒤에 있는 실질 형태소, 즉 명사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어휘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 형태소, 실질 형태소일 때는 그거를 이제 따로 띄어서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연음시키지 않고 시옷을 연음시키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갑있다도 마찬가지죠. 갑있다. 있다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있다가 아니라 갑있다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따로 떨어져서 앞에 있는 것을 그 하나로 봐서 그렇게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둘 다 발음하지 않고요. 겹받침이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수업 이걸로 2교시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3교시 때 저희 예행 연습, 중간고사 예행 연습 잘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